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쁜 컬러의 니트를 입고 오셨어요. 네, 그러게요. 상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주 아침을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시고 감사합니다. 계시는데,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 문장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 화면 띄워주시면 그 빨간 이것도 빨간 거네요. 그 이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다. The most beautiful word in dictionary is tariff. Even more than love. 그건 제가 뺐거든요. 왜냐면 두 줄 안 맞는. 사랑보다 더요? 더 누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게 이제 해석을 하자면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다라고 하는 건데, 관세 참 사랑하는 그분이겠죠? 예, 트럼프. 어제 우리 네. 윤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한 트럼프. 그래서 진짜 그 제가 당선 이분이 확정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를 검색하다가 이분이 이런 얘기한 거는 저는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야, 진짜 내가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 심지어 사랑보다도 더 이 단어를 나는 사랑한다. 진짜 되게 재밌어요. 네. 이분의 그 직설적인 화법, 하지만 그 안에 깔려 있는 정책적인 시그널들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실제 어제 우리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하고도 잠깐 통화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정치인은 당선되고 나서 뭐 악수하고 핸드쉐이킹 한다고 그러죠. 악수하고 그러는데 끝에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꺼냈죠. 대한민국의 군함 및 선박 건조 능력이 뛰어나니까 양국은 협력을 해야 된다. 딱 해야 되는 메시지를 그래서 야, 그 바쁜 사람이 물론 이제 참모들이 한국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는 이 얘기를 꼭 하라고 그러지만 항상 그 비즈니스 사업 목적이 정확하게 있고 시간을 안 낭비하고 되게 목적 드리븐한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이분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관련된 거를 찾다가 보니까 네. 많은 중국 회사들이 요즘 중국 회사들이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하려면 관세가 100%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는 중국 전기차가 거의 없어요.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우회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나프타라는 걸 통해서 나프타. 캐나다나 멕시코에 이제 공장을 지으면 미국에 그 수출을 할 때 관세를 물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 우회 전략으로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짓는데 현대기아도 멕시코에 공장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멕시코로부터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는 2000% 관세를 미국에다.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타리프라는 말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했던 얘기인데 네. 2000%, 200%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그 화제를 일으키려고 이제 강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고 참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의 그 메시지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 바이든은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그 영어에서 당근과 채찍 carrot and stick. 근데 바이든은 당근을 많이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안이나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감세 혜택도 주고 그다음에 공장 부지도 막 그 주고 주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당근을 많이 주는데 트럼프는 강한 미국을 주장하니까 관세를 아주 높게 해서 결국은 관세를 물기 싫으면 미국에 와서 다 공장을 지어라.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바이든과 트럼프랑 거의 똑같습니다. 네. 미국 중심주의, 미국 산업을 특히 제조업을 부흥하겠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강한 무역 정책, 관세 정책을 통해서 트럼프는 그걸 강력하게 푸시하는 거고 바이든은 오히려 당근을 줘서 미국 그러는 것이다. 뭐 네. 그래갖고 하여간 되게 재미있는 것 같고 시장이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주가 상승.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은 빠졌죠. 하지만 강한 달러. 그리고 이제 특히 세계 업종이 지금 주가가 이틀 사이에 많이 올랐어요. IT. 왜냐하면 반독점적인 그러한 정책이 많아서 그런 것이 부담이 됐고 금융은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M&A가 엄청 활성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M&A가 기각이 엄청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업종, 요새 업종이 강한데 2016년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조금 지금은 우리가 트럼프 정책을 그때보다는 잘 아니까 불확실성을 좀
걷어내고 시장이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예. 이 테슬라만의 그 구축된 산업이 또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트럼프가 주창해온 산업 말고도 트럼프발 다양한 뭐 우주라든지 뭐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들도 새롭게 이제 일론 머스크에 의한 뭐 그런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 관련 이야기를 혹시 이제 이남을 좋은 주신 연구소를 통해서 제가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어제 조금 네. 그 영상을 하나 업로드를 했고요. 네. 그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에 일론 머스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쵸. 경합주에서 다 우승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일론 머스크는 한 1억 몇천만 불 돈을 쓰고 실제 이틀 사이에 주가 올라서 자기의 부가 물론 페이퍼 게인이긴 하지만 올라간 것마다 30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굿 트레이드를 했다고 보이고 실제 트럼프가 그 우리는 일론 머스크 같은 히어로 영웅이 필요하고 영웅을 우리는 보호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입지가 진짜 좋아졌다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규제 산업, 정부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니까. 예. 관련한 이야기는 이남을 좋은 주식 연구소를 통해서도 자세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 다양한 또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매크로 얘기랑 이제 산업 기업 얘기를 뭐 섞어서 갖고 왔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빅테크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10월 달에 우리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같은 시기에 그 주에 경제학상을 이제 3명이 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MIT 교수인 사이먼 존슨. 근데 3%가 이분을 섭외를 하셔갖고 진짜요? 그래서 그 제가 이분 인터뷰하는 그런 영광을 안았고 한 뭐 며칠 됐습니다. 아마 네. 글로벌 마니 톡스는 이번 주말에 올라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전에 전문 같이 진행자시군요.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AI를 활용해서 바로 그 한글로 더빙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좀 며칠 후에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분의 주장이 되게 재밌는 게 세상이 좋아지고 우리는 모두 다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좋아졌다고 느끼지만 실질적인 가진 극소수의 몇 명과 이제 실리콘밸리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그 삶의 격차, 삶의 질이 많이 차이가 나고 네. 이 그 되게 재미있는 주장을 했는데 담배가 몸에 안 좋으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저항이 없잖아요. 근데 디지털 광고, 온라인 광고를 하는 미국의 빅테크도 똑같이 중과세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되게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의 주장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읽고 이게 아직 정책적으로 뭐 얘기가 되진 않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거기에 공감할 수도 있어요. 어제도 우리 몇 명이 저녁을 간단히 먹었는데 그거 되게 말이 되는 얘기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빅테크의 이런 리스크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여행커 얘기한 트럼프 완승 후 미국의 주가는 그래서 크게 보면 축은 감세, 그 다음에 관세, 그 다음에 규제 완화 이게 세 개 축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빅테크 실적이 발표됐는데 그쵸. 실적 그 자체보다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었던 게 이 설비 투자, AI 관련된 서버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얼만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리턴, 네. 그 수익성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아직 그게 객관화 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알파벳 같은 데는 매출 증가율이 한 15%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그 순다 피차이도 AI로 우리 효과를 보고 있고 실제 우리 엔지니어들이 코딩의 4분의 1을 지금 AI가 해주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아직까지 좀 조금 그런 불안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실제 뭐 이번 주도 주가 강세를 보이는 거 보면 그 어려운 그 좀 불안감은 좀 어려웠던 불안감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국내에서 고려아연 유상증자 때문에 화제잖아요. 근데 이제 보잉이 이거보다 10배 큰 유상증자를 했는데 30조 원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시장과 교감을 하면서 그 자본시장에서 이제 증자를 하든 채권을 발행하든 해야 된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명품에서 몽클레어는 요즘 계속 그 뜨는 그다음에 LVMH랑 이제 그 투자를 받고 여기 이제 이사회 멤버로 들어오면서 몽클레어는 진짜 그 럭셔리 브랜드로 이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는데 네. 여기가 버버리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요즘 버버리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근데 버버리가 버버리 많이 시총이 힘들죠? 또 빠져서 4조 원밖에 안 돼요. 네. 옛날에 10조 원 넘던 게 근데 버버리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한번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영어 전문 진행자로 활약 중이신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사이먼 존슨의 인터뷰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권력과 진보라는 책을 쓰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세 분 이제 받은 분들이 네. 결국 이 인류가 발전하면서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다뤘고 여기 사이먼 존슨 제가 인터뷰한 분은 이제 MIT대 교수고 네. 되게 그 재미있는 게 실제 그 entrepreneurship 그 혁신과 관련된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실제 혁신. 최근에 이분의 연구 결과는 이제 혁신이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미국의 빅테크 때문에 불평등이 더 심화된다. 약간 반대되는 그런 논문 책을 썼는데 이제 다른 두 분이 책을 썼던 것 중에는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 이제 그런 책이 되게 화제가 됐죠. 그래서 3명 이번에 노벨상 받은 분 중에 2명은 이제 MIT 고 한 명은 시카고 대학교인데 이제 제가 시카고 대학교 모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경영대에서 대학원을 다녔지만 이제 경제학과를 가면 거기는 매년 경제학상 받는 사람이 있어서 한 층이 다 진짜 노벨상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네. 하여간 이론에 관해서는 시카고대랑 MIT가 되게 양대 산맥이고 이번에도 두 학교에서 나왔고 그 이분 이제 그 파워 앤 프로그레스 권력과 진보 부제는 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싸움 쟁투라는 그런 말이고 되게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이 이제 인류를 발전시킨 게 이제 천년의 역사라는 얘기인데 되게 재밌는 게 이분이 지금은 MIT대 교수지만 국제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7년 8년에는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물어보다가 자기 부모님들이 옛날에 한국에서 살으셨대요. 일도 정말요? 하시고. 그래서 뭐 구체적인 건 개인적이어서 네. 물어보지 않았는데 본인이 IMF의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으니까 부모님이 자기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Be nice to Korea. 한국이란 나라 대단한 나라니까 한국한테 잘해줘라. 뭐 저 밑에 이제 적은 게 이제 그런 겁니다. 따뜻하네요. 그래서 한국과 인연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되게. 네. 어떤 내용이 주였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편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분의 그 주장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의 발전이 번영, 진보. 그러니까 진보는 이 리버럴의 진보가 아니고 프로그레스의 네네. 진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 준다는 기존의 생각은 되게 틀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런 기술의 혁신은 아주 극소수의 엘리트한테만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줬고 그 예로 이제 저커버그 구글의 창업자들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를 실제 정치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주무르는데 마치 중국의 공산당의 독재와 같다. 이제 되게 꽤 센 비유를 했고 네. 실제 대부분의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번영을 갖다 주지 못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빅테크 우리 서학개미분들 우리 3프로 청취자분들 많이 들고 계신데 빅테크의 어떤 리스크 관점에서는 하여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는 실제 담배 제조 원가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나라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그런 이제 주장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보통 미국에서는 신스톡이라고 그러죠. 악의 주식. 근데 악의 주식이 실제 롱텀 퍼포먼스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메타의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뭐 구글 검색하는 거, 유튜브, 틱톡 이런 것들은
이 담배보다 더 해롭다. 특히 청소년들한테 해롭다. 정신건강.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규제를 해야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중과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논리적으로는 그 우리가 들으면 솔깃하는 그런 내용이고,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하여간 강한 주장이고, 근데 아직 뭐 월가나 미국의 메인스트림에서는 이것이 뭐 아직 이렇게 이론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론으로 지금 뭐 정설로 지금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주장하는, 특히 노벨 경제학상을 이분이 받았으니까 이제, 그리고 어차피 바이든 정권에서는 이제 그 빅테크를 계속 규제하려고, 그다음에 네. 뭐 유럽도 그렇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과세를 통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기업을 분할하거나 이제 그런 식의 프레셔가 되게 많았죠. 네. 그래서 약간 또 재미있는 내용이고, 뭐 저는 책은 되게 두꺼워서 다는 못 봤어요. 쭉쭉쭉 넘기면서 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3프로 TV와 또 글로벌 머니톡에 각각 영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영어 버전은 글로벌 머니톡에 먼저 올라올 예정이고요. 저희가 요새 그 신기술로, 예, 한국어로 이렇게 딱 AI 성우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그 영상은 또 추후에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미국 대선에 이제 트럼프 완승 이후에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지만, 이제 미국의 그 투자 전략가 중에 뭐 우리 텀 리도 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진짜 핫한 그 전략가지만, 네. 한 20년 전에 미국의 월가를 그 풍미하던 사람은 이제 최근에 많이 좀 등장하는 야드니드,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하고, 원래 야드니. 메릴 린치, 지금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바뀐 그 저희 친정이었던 메릴 네. 린치의 리차드 버넌스타인이라는 이제 요 파이낸셜 타임스 사설을 썼던 분이 그 당시에는 계량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제시했는데, 뭐 미국에서 계속 1등을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이분이 어디 소속이시라고요? 그 당시에는 메릴 린치의 이제 투자 전략가인데, 지금은 독립해서 본인의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는, 지금은 이제 사업가 겸 네.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인데, 그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일렉션은, 선거라는 것은 결국은 노이즈고, 투자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 성장률과 밸류에이션, 금리 그 세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주장을 펼쳤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카터, 레이건, 부시 할아버지, 클린턴, 부시 아들,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부시 아들이죠.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의 재임 기간 동안 배당을 포함한 총주주 수익률. 제가 이제 거버넌스 포럼에서 항상 쓰는 거죠. 대한민국은 총주주 수익률이 5%다. 미국의 반도 안 된다. 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배당과 주가 상승을 결부한 주주 입장에서 얻는 총 수익률인데, 실제 그 누가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그러니까 이제 그 공화당이 됐을 때는 여기 그 황토색, 그 약간 자주색 같은 게 이제 그 연수익률이고 주식에,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것이 이제 민주당의 그 수익률인데, 실제 부시 아들일 때만 이제 주가가 역성장을 했고, 나머지 기간에는 어느 그 정당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10에서 한 15%의 연 주가 수익률을 보여서, 실제 이러한 그 선거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주가의 퍼포먼스에 거의 영향이 없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계량적인 분석을 갖고 깔끔하게 팩트를 갖고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얘기고, 롱텀 장기를 보는 입장에서는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큰 이슈는 아니다. 결국 그 환경에서 기업이 얼만큼 이익을 내느냐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네. 다음 페이지로 보면은 감세나 관세, 규제 완화가 키워드가 될 텐데, 앞으로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사실 뭐 중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신문을 보니까 네. 플로리다, 이제 요즘은 트럼프가 플로리다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조각을 이미 시작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충성심을 제일 많이 본다. 근데 이제 결국 어떤 사람을 장관과 핵심 포스트 백악관에 앉히느냐가 이제 트럼프의 정책의 방향을 우리가 이제 시그널을 알 수 있고, 네. 트럼프가 당선이
완승을 한 거 외에도 상하원을 다 휩쓸었어요. 그러니까 상원이 원래 48석이었는데 52석이 되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어제 저녁을 먹었을 때 우리 그 총리하셨던 분도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그 우리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많은 그 한미 관계나 이런 게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뭐 미국에서도 공부하시고 되게 한미 관계 잘 아시는 분인데 미국은 의회의 견제가 워낙 있는 나라니까 트럼프의 말처럼 모든 네. 것이 다 되지는 않을 그쵸. 것이다. 그래서 하지만 하여간 이번에 의회 상하원 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해서 네. 상당히 강력한 정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외교 정책, 경제 금융 정책.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 이민, 이주자, 이미그레이션 문제가 되게 예민해요. 불법 그래서 이민. 불법 이민, 일자리를 이 사람들이 네. 뺏고 샌프란시스코 같이 이제 도시가 망가지고 생활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요것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눈여겨봐야 되고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이틀 사이에 제이미 다이아몬드가 작년부터 월가의 황제로 한 15년을 군림을 했었고 진짜 독보적인 월가의 금융기관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분이 주식도 좀 처분을 하고 회사 주식을 팔고 나는 이제는 좀 은퇴할 때가 됐다는 뜻을 작년부터 계속 약간 은근히 비쳤어요. 그런데 그 당선된 그 확정된 날 금융주가 한 10% 이상씩 다 올랐잖아요. JP 모건도 12% 오르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도 10% 이상 올랐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가 좀 모락모락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고사를 하겠지만 재무장관 어차피 그 옐런 그 재무장관이 이제 그만둘 텐데 제이미 다이아몬드를 재무장관으로 앉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된다고 하면 이분이 금융에 관해서는 뭐 가장 그 리더십이 있고 시장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할 얘기는 또 확실히 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네. 최근에 좀 많이 틀렸습니다. 맨날 저 시장 관련돼서 거꾸로 얘기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좀. 맨날 CEO 얘기 중에는 Bank of America 브라이언 모니헨 얘기를 들어야지 제이미 다이아몬드를 들으면 안 된다. 근데 뭐 네. 장관이 되면 되게 시장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금융은 제이미 다이아몬드이 수장이 되고 산업계는 물론 장관 포스트를 일론 마스크가 하진 않겠지만 네. 산업계는 일론 마스크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 양대 산맥이 미국 그 경제를 주무르면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면 상당히 친기업적인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이미 다이아몬드가 되게 재밌는 게 그 이 사람이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원래는 민주당 성향이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한테 기부금을 많이 내다가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좀 돌아서고 올해 연초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이 그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좀 맹비난을 하는데 실제 트럼프의 경제 세금 이러한 무역 정책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비난을 하는 거는 되게 나중에 후회를 할 것이다. 트럼프 정책 자체가 특히 경제에 관한 것들은 아주 합리적이다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역시 대가가 1월 달에 이런 발언을 그 어디서 했더라고요. 연설하면서. 그래서 네. 하여간 그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융주가 많이 오르는 거는 바이든 행정부 때 그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부터 2024년 한 8년 동안 그 M&A가 이제 큰 M&A 딜은 이제 뭐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Fair Trade Commission 공정거래위원회 같은데 아니면 법무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최근에 보면 막대 그래프가 올라간 게 이제 기각된 건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독점 소비자 보호 측면에 있어서 이제 기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M&A가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M&A fee라는 게 인베스트먼트 뱅크 입장에서는 뭐 한 건당 뭐 몇천억씩 받는 경우도 있고 러펌도 많이 받지만 이번에 뭐 고려아연 딜 할 때는 김현장이 어마어마한 피를 일반 주주의 돈을 갖고 실제 그쵸. 그 리걸 피를 내죠. 근데 이렇게 M&A가 잘 안 돼서 이게 인베스트먼트 뱅킹 그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됐는데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완전 M&A가 엄청나게 활성화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해서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서 사모펀드들, 바이아웃 펀드들이 그동안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았던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월가 은행들, 증권사들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이제 실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금융주가 뭐 급등하는 게 오늘은 조금 약간 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하여간 하루에 10몇 %씩 오르는 건 저는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네. 과연 이제 금융 업종 외에 다른 산업이나 뭐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는 여러분들도 정책을 다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게 언제 또 발현이 되는지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는 우리가 또 실적을 보면서 지켜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보자면 이 트럼프 이번에 이제 행정부가 감세나 이런 재정 악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시장에 이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좋게 그러니까 제일 발현될 수 시장 있는 건가요? 입장에서는 가장 즉시 반응이 오고 네. 오는 게 이제 감세죠. 지금 이제 미국 그 제가 전에도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리고 요 그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법인세는 21%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기업 법인세, 개인 소득세, 그다음에 자본 투자와 관련된 자본 이득세, 이익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건드릴 건데 네. 실제 그 이런 감세 정책을 좀 영구화하려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계산한 바에 의하면 21% 현재 법인세율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15%가 된다면 S&P 500 기업의 EPS가 그냥 즉시 한 5% 증가한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틀 물론 이제 선반영 좀 된 것도 있습니다. 선거 전에 주가가 좀 올랐지만 하여간 좀 그 당선되고 나서는 S&P 기준으로 한 3.5% 정도 주가가 올랐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게 반영이 되고 그 전에는 이 미국 의회를 다 장악을 못하면 암만 대통령이 원해도 감세 정책이 실현되기 어려운데 상하원을 지금 공화당에다 장악을 해서 특히 하원은 더 강해졌죠. 그래서 이게 15% 거의 다 법인세가 이쪽 그 15%까지 인하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결국 기업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퍼가 22배여서 높아서 부담이 가는데 밸류에이션이 지지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예. 자, 이제 트럼프의 당선인에 있어서 사실 가장 주요했던 내용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 미치는 부분이 관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트럼프 직속으로, 그러니까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관세라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미국 정책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서 네. 알았는데 이 감세, 텍스 관련된 건 로컬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무역 정책 관세는 대통령 그 바로. 행정명령으로 바로 다 시행을 하고 그 의회를 안 거쳐도 돼요. 그러니까 즉시 할 수 있고 되게 파워풀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숫자를 좀 세게 쓰니까 그래서 약간 전 세계 2000%. 모든 국가한테 10% 내지 맥시멈 20%까지 관세를 부과를 하고 그러니까 싫으면 미국에 와서 이제 공장을 지으라는 거죠. 네.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60% 관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실제 어제 우리나라도 주가가 빠졌지만 중국도 빠졌습니다. 되게 일본만 아시아에서는 예니 약세가 되면서 이제 일본 주가가 올랐죠. 그래서 중국은 되게 최근에 좀 하여간 여러 가지 중국 경제 어렵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중국이 지금 공급 과잉으로 가고 있는데 제조업이 수출의 활로가 더 막히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요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지금 중소형주들, 약간 내수주들이 최근에 주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같은 데도 강력한 규제를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는데 이러한 쪽이 이제 계속 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테슬라 이야기 잠깐 해보겠는데 이해상충 문제는 뭘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워낙 지금 트럼프가 머스크를 좋아해서 네. 원래 이제 정치인하고 기업인들은 어느 정도 관계를 물론 친기업적인 정책을 하지만 거리는 띄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뭐 여기 보면 A Star is Born 영웅이 탄생을 했다. 그것이 일런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웅을 우리는 천재를 우리 미국은
보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미 우리가 그거는 알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그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그러한 그 생산성 개선 위원장 뭐 이런 자리를 이제 준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나 스페이스X들 할 때 보면 이 사람은 기존의 그 다른 사람이나 기존의 그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제로 원점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제조의 생산 공정에 혁신을 할 수 있는 것도 기존의 GM이나 볼kswagen, BMW가 하던 것을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원점에서 새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정부 예산 그 정부 지출을 다 제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제 그 생산성의 개선이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이권을 일론 머스크가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테슬라도 자율주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 관련돼서는 어떤 로켓을 사용하고 비용 보존을 해주고 뭐 이런 모든 것이 행정부의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직접 그것을 결정하는 자리에 일론 머스크가 있지 않아도 워낙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트럼프 못지않게 보컬 하잖아요. 뭔가 목소리가 크니까 이러한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는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언론에서 지금 많이 지적을 하고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자, 테슬라 관련해서 그리고 요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뭔가 중간자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시진핑 중국이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빅테크를 얘기할 때 애플이 조립을 거의 다 여전히 중국에서 하고 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상해 공장이 전 세계 생산에서 한 반 정도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 시진핑이 좀 되게 급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수도 워낙 안 좋고 수출 활로가 막히면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올해도 두세 차례 중국을 다녀왔지만 트럼프의 최측근이 됨으로써 연결고리를 해서 약간의 미중 관계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본인이 되게 입장이 좋아지는 네. 거죠. 양쪽의 지도자를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네. 주가 오르는 게 뭐 이게 뭐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고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설명은 이제 가능하다. 이제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잉의 유상증자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고려연과는 다르게 보잉의 유상증자는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다고요. 이게 뭘 그러니까 시사하는 보잉이 걸까요?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737 맥스 비행기가 두 개가 크래시하면서 여러 가지 그 거버넌스의 문제, 그다음에 안전의 결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보잉이 어려운데다 최근에는 그 산업 노조가 결합이 돼서 3만 3천 명의 그 공장 근로자들이 파업을 지금 장기간 해서 네. 우리 너무 지금 언더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급여를 뭐 40몇 % 올려달라. 그래갖고 3분기에도 60억 달러 적자를 냈어요. 한 네. 8조 원 정도. 근데 이게 보통 적자가 내면 그만큼 현금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자기 자본이 적자가 나면서 손실이 나면서 자기 자본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제 차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나 채권 투자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채무 상환 능력을 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자기 자본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그 좀 화끈하게 증자를 해서 자기 자본을 확충하겠다고 이미 시장에 되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그 보잉의 유상증자를 전혀 서프라이즈로 안 받아들이고 원래는 한 100억 달러에서 한 150억 달러 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만 해도 크죠. 거의 뭐 사상 최근에 가장 큰 증자 규모인데 한 15조에서 20조 원 규모인데 증자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좋고 그러면 우리 이것저것 다 다른 옵션까지 해서 243억 달러. 그러니까 30조 원 훌쩍 넘는 유상증자. 근데 증자라는 것은 우리 고려한 경우에서도 보다시피 새로운 주주들이 들면 기존 주주의 몫이 희석화가 되죠. 그러니까 다일루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다일루션이 희석화가 되는데도 그 당일날 보잉 주가는 거의 하락을 안 했고 올해도 아까 이번 주에도 보면 주가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실제 전격적으로 시장을 깜짝 놀래고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의 케이스는 이제 금융당국이 다시 들여다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주주를 위한 것인가? 이사회가 제대로 그 절차적인 그 합리적,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쳤는지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들여본다고 하지만 미국의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회사도 이러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교감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서프라이즈를 안 만들면 30조 원이 넘는 증자를 해도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회사의 어떤 도덕성, 윤리성, 그다음 경험도 중요하고 이걸 딜을 하는 증권사의 그 노하우, 그냥 코칭을 하거든요. 네. 근데 국내에서는 하여간 이번에 국내 로컬 증권사들이 큰 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국이 역시 투자가 입장에서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예측 가능하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뭔가 깨끗하죠. 예, 다 드러나고 명확하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내 증시가 더 예, 좀 그런 흙탕물을 좀 그러니까 개원해. KB금융이 밸류업을 할 때 네. 강조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예측 가능성을 본인들이 되게 중요했고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선진 용어인데 KB금융이 진짜 이제는 많이 그 되게 발전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내가 네. 보잉의 증자를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월가는 역시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유상증자 관련한 내용들, 국내 고려아연과 또 미국의 보잉 사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의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